오늘의 상상 초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설림구단의 만물상! 자, 오늘 만물상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팽현숙 씨 나오셨습니다. 남편 태양락 씨 잘 계시죠? 네, 덕분에 잘 계십니다. 네. 자, 오늘 팽현숙 씨 살림꾼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원. 네. 살림. 좋아. 봄맞이 대청소, 봄맞이 건강관리에 힘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단돈 1,000원으로 가능한 봄맞이 살림 비법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1,000원의 봄 살림 비법. 1,000원도 안 드리고 하는. 1,000원도 안 드는 묵은데 쉽게 제거하는 비법. 지금 새까만 거 지금 나오는 거 봐. 돈 한 푼 안 드리고요. 몇십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지나네. 그리고 45,000원이 적립금인 거예요. 800 내고 400도 못 돌려받아요. 하재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 아무도 몰랐던 보험의 숨겨진 진실. 안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보험료 100원밖에 안 되고 얼마 되지? 봄철 똑똑한 보험 재테크 방법. 이건 사기예요. 보험에서 사기예요. 지금 공개됩니다. 네, 지난번에 단돈 3만 원으로 빚 없는 노후 지키는 비법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아주 흥분했었잖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무리한 암보험은 가정경제의 암이다라는 말씀드렸던처럼 네. 보험료 너무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현명하게 똑똑하게 우선순위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우리 집 가서 내가 들어있는 보험 다 꺼내갖고 다 확인했잖아요. 다시 다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내야 돼요. 정리해주세요. 했더니 근데 어디서 하셨어요? 저도 종신보험 하나 해약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 15년인가 부고. 아깝다. 근데 제가 뭐 안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을 또 다르게 또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 네. 실비보험. 근데 그건 금액이 커서 과감하게 그때 목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팽현수 씨가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재테크의 영웅. 맞아. 네. 현재 그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나는 이제 보험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네. 뭐야, 저기. 저희 이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드는 거 국민연금 남편하고 저하고 2개, 개인 연금 각자 하나씩, 그리고 또 안보험 각자 하나씩, 그리고 상해보험 3개, 그리고 입원했을 때 또 입원비 한 달에 뭐 다만 얼마라도 나오는 거 그거 있고 자동차 보험 2개 있고요. 한때는 20개까지 들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도 적은 건 아니에요. 10몇 개니까. 거기다가 동산 부동산. 뭐 이거 합하면 알짜배기십니다, 저분이. 아니 근데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제가 음식점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번 거를 그거를 이제 좀 알뜰하게 노후에 잘 편안한 노후를 생활하자 해서 조금씩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그렇게 조금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부자는 아닙니다. 정말 부자들은 저를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만큼 준비한 거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중산층 훨씬 이상이에요. 보험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한때는 20개까지 들었었어요. 하재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게 몇십에서 한 100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0원 정도의 화재보험 배상 책임을 1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상황 알기 좋겠으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하잖아요. 자, 박상훈 구단, 1,000원으로 빚 걱정 없는 노후가 가능합니까? 1,000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1,000원 돈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이 돈 가지고 정말 지킬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이 계신데 보험료 1,916원짜리 보험을 들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916원 보험을 들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1916원 갖고 보장이 돼요? 네, 보장이 되고요. 옆에 있는 다른 상담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보험 청약서 보내는 택배비도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보험료가 저렴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비인데요. 질병이 있으셔서 5군데 회사를 거쳐서 이것저것 다 심사 통과가 안 됐는데 결국에는 질병은 안 되지만 상해라도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1,916원짜리로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렸던 사례. 실비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 낸 돈을 돌려받는 거겠죠. 실제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입원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입원비가 보장이 되고요. 저 뒤에 진짜 있네요. 상해로 통원을 하게 됐을 때는 30만 원. 외래 비용으로 25만 원, 그리고 약제비 5만 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던 통계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경우들이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보험은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험료 뭐 상해해봐야 뭐 몇십만 원 나오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자녀들, 형제들이 바쁜 삶 속에서 그거 또 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재테크 하면 꼭 돈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건강 재테크를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냐면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 시댁 어른들이 그 병원에 굉장히 오래 계셔가지고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실 때 하루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도 하루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열심히 젊었을 때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 종합병원에다가 다 노후에. 재산을 노후에 예. 물려주고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꼭 좀 말씀드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거는 고금리, 과거는 고금리, 오늘은 저금리, 오늘은 저금리, 이제는 지키리. 여태까지 수고롭게 이뤘던 그 자산과 건강들 그리고 부부의 행복들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좀 묻고 따져서라도 저렴하게 상해 실비라도 저렴하게 가입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디 보험사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 손해보험사는요. 단독 실손 보험이라고 실비만 딱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까 이 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손해보험 회사에 전화하셔서 단독 실비 보험만 가입하시면은 상해 5천만 원까지 실비로 보장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단돈 1,000원으로 우리 가족 지키는 비법을 대단하다.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요즘에 최근에 좀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지만은 구리 양주 의정부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로 큰 불이 나서 아파트 한 동들이 맞아. 불타는 엄청난 불상사가 나타났습니다. 인명도 많이 죽었고요.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던 그 스파크, 불꽃 하나로 아파트 한 동을 다 태웠었던 네. 그분도 출근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실수로 불이 나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 실화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이 실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꼭 좀 말씀드리면 10,000원 정도의 화재보험 배상 책임을 1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꼭 월 10,000원으로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10,000원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건물이나 이런 거에 건물에 대한 맞아요. 거예요? 10,000원이면 다 됩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도 되고요. 배상 책임이 제일 큰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음식점을 해가지고 예전에요, 10여 년 전에 네. 그 화재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저렇게 뭐 10,000원, 20,000원, 5만 원 이런 건 아예 얘기도 안 하고요. 기본적인 게 몇십에서 한 100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담스러워도 그게 혹시나 사람 일이란 모르니까 그래서 들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근데 제가 한참 들고 나서 이렇게 약관을 보니까요. 만약에 불이 나면은 무조건 우리가 보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난다 해도 홀라당 다 타야지만 보험료가 나온다는 거야. 진짜로. 타다가 뭐 20%, 해야 되겠네. 타다가 전화해서 119 해가지고 막 금방 꾸면 20, 30% 타다가 말잖아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보험료를 들겠어요. 아, 그래요? 타다 말아도 돈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불난 보험을 거는 들 때 무조건 잘 근데 안 들어야 되는 준대요. 건데요. 팽현숙 씨처럼 특히 자영업 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방송 꼭 들으셔서 내가 제대로 보장에 집중해서 10,000원 정도의 화재보험 배상 책임을 1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월 꼭 10,000원으로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험료를 화재보험으로 5만 원짜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갱신형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게 이분을 제가 만났을 때 5억 원 정도 되는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10원입니다.
5억까지 배상 그렇네. 책임 5억 원 정도 되는 보험료는 10원입니다. 5억까지 배상 그렇네. 책임이라 보험료가 해도 10원이네. 생각보다 보험료는 비싸진 않거든요. 보험료 좀 많이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2,950원 정도 화재 또는 붕괴로 인한 건물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36평을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집값을 보험에서 보통 잡을 때 한 2억 3천 정도 잡거든요. 2억 3천 정도에 대한 건물, 즉 우리 집이 타는 것에 대한 보험료는 3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3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나머지 금액들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보험들인데 실제로 5만 원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죠. 실제 이분의 보험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실제 보험료는 5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4만 5천 원이 뭐가 있을까요? 10년, 20년 뒤에 돌려받는 환급형 보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험에 저축하지 말자. 실제로 이자 얼마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다가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상 책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배상 책임이 5억밖에 안 되는 이 보험이 얼마짜리였냐면 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상담해서 보험료 얼마로 바꿔드렸을까? 1,000,000원짜리로 바꿔드렸는데 배상 책임은 5억 원에 2배인 1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1만 원은 소멸성인가요? 그렇죠. 순수 보장성으로 준비를 그럼 하고요. 없어져도 되는데. 실제 이분을 10,000원 정도로 어떻게 보장을 제가 해드렸을까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실제로 12,400원밖에 안 되네. 그렇습니다. 12,400원의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남으로 인해서 다른 집에 번지는 겁니다. 그게 이 중요하죠. 배상 책임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얼마까지 높였냐면 10억까지 높였습니다. 다른 집에 대한 손해를 미치게 됐을 때는 10억 정도 보상이 된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보험료는 1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에 대한 손해를 미치게 됐을 때는 10억 정도 보상이 된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보험료는 1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분은 12,400원 정도로 보험료를 준비해드렸는데요. 이 저렴한 보험료에다가 나머지 금액을 뭘 채웠냐? 최소 가입 금액이 10,000원 정도니까 나머지 5,000원 정도를 상해 후유장애로 넉넉하게 넣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분 5만 원짜리 가입했을 때 예전 거를 보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화재로 인한 상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0,000원짜리는 뭐냐면 일반 상해 후유장애, 즉 상해로 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것들을 5,000원 정도 채워 넣었던 보험으로 네. 10,000원짜리로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 화재보험의 실제 주인공이 나오셨어요. 진짜?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접니다. 한석 씨? 예, 안녕하세요. 접니다. 한석 씨? 예, 저예요. 김한석 씨예요? 아, 이쪽이 아니고? 예, 접니다. 예, 방송을 놀라시겠다. 아니죠? 저예요, 진짜 제가. 진짜 불을 났어요, 집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번 방송을 듣고 저의 모든 보험을 가져가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네. 사실 컨설팅 받으면 처음 알았어요. 5만 원 안에 실질적인 화재보험의 주 계약 그 금액은 5,000원이고 45,000원이 적립금인 거예요. 환급해준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잘 드셔야 돼요. 환급형이 저는 들 때 역시 5만 원 정도 내면 나중에 10년 후에 돌려받아. 이 말을 믿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5만 원 곱하기 12달에서 60만 원인데 10년 하면 600만 원을 내가 낸 그렇죠, 겁니다. 그렇지. 네. 근데 환급은 어느 정도 받아야지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600 받아야죠. 600 냈으면 600이나 아니면 한 없어. 550은 받으면 최소한. 오케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돌려받는 금액이 3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돌려받는 금액이 3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적립금에 대한 구조를 처음 알게 돼서 내가 그럼 이걸 왜 내고 있을까요? 내가 5,000원만 내고 45,000원을 내가 그냥 적금 내서 나중에 이 돈을 내가 쓰면 되지. 그치. 내가 여기다가 왜 이걸 넣고 있죠? 이제 이렇게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그 법인도 반은 얼마 어디로 줬죠? 간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보험사한테 기부했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미상각 신계약비라 해서 보험료를 떼가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적립보험료는 사업비를 떼고 들어가고 공시율 3% 4% 해도 실제로 적금으로 가는 금액은 수익률은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험으로 저축하지 마시고요. 지금 깨고 그 돈 저축하는 게 낫지 어차피 내 돈 들어가면서 사업비 떼고 내 돈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걸 뿐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나서 지금 내는 보험금 그 요금이 그 금액이 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저 완전 줄였죠. 이제 지금 저거 하나의 단 예고요. 제가 총 10개 정도 가까이 되는 보험을 다 정리를 해보니
이거 적립금에 대한 구조가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적립금 적립금에 구조일 거예요. 대한 부분이군요. 네. 아. 김한석 씨가 보험 가입했던 것에 적립성 보험료만 합치니까 2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건 뭐냐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화재보험, 특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급 금액을 높이면서 보장 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 친구의 사례인데요. 국수집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실제로 보험을 10만 원짜리 환급형을 가입했는데 10년 뒤에는 90% 정도를 돌려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장 내용을 보니까 배상 책임이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개월 뒤에 이 국수집에서 간판에서 불이 터져서 아직 법적으로 판단이 되진 않았지만 위층에 있는 2층의 골프 연습장을 전부 다 태워서 배상 책임이 3억 원이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분한테 제가 1년에 그냥 20만 원만 내고 마는 자동차 보험처럼 없어지는 보험을 가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배상 책임들이 해소가 되는 바람에 어찌 보면 이분은 3년 동안 국수 말아서 자영업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식당을 운영했지만 3년 동안, 5년 동안 운영했었던 그 돈들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좀 조심할 거는 환급형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보장에 집중해서 특히 배상 책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5만 원짜리 배상 책임, 다른 집에 불이 나서 3동, 4동 채웠다, 다른 집까지 태웠다라고 했을 때 5억 정도밖에 배상 책임이 안 되는 보험을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만 원짜리 보장에 집중해서 10억까지 보상이 되는 것을 가입하시겠습니까? 정말 골 아픈 게 하나 있는 게요. 특약상 보면 왜 이렇게 글씨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잘 읽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특약상을 크게 알기 좋겠으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상을 크게 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금이나 건물까지 우리 집에 대한 거 웬만한 거 다 보상해도 5천 원이면 되고요. 타인에 대한 대인 1억 치료비, 집에 대한 불타는 것까지 배상 책임을 했을 때 보험료 100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금액을 5천 원 정도 1만 원 채우기 위해서라도 상해 후유 장애를 넉넉하게 넣어주신 거로 저렴하게 1만 원짜리만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 관리비 내실 때 보면 거기에 화재 보험료가 보험료가 포함되어 들어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거를 보장되는 겁니까? 보통 보니까요, 1,800원 정도 관리비에 보험료 돼 있는데 배상 책임이 3억밖에 안 돼 있습니다. 꼭 좀 체크해 보셔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 꼭 한번 관리실에 물어보셔서 우리 집에서 불이 나면 옆집의 배상 책임 우리가 꼭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아까 되는 벌금 나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뭐 벌금이 어디에서 얼마였나요? 청구하고 어느 정도를 내는 거예요? 일단 벌금에 대한 한도는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불을 내게 되면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게 돼서 나라에서 벌금이 또 내려옵니다. 불나는 것도 좀 억울한 2천만 거죠. 원이 최고가? 네.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아파트 3곳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상자가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 단돈 1,000원으로 우리 가족 지킬 수 있는 진짜 비법 확 어떤 게 지나가. 또 있나요?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네. 합의금에 대한 부분에서 2009년도 3월 달 이전에 가입했던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달 이전에 가입했던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00원 돈이라도 꼭 좀 추가하셔서 네. 중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좀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금. 합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면허 뺑소니 빼놓고 나머지 8대 중과실에 대해서만 형사 합의의 책임이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스쿨존 포함해서 스쿨존에 아이들 치게 되면 이게 참 아이도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합의금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든 경우들이 많을 텐데 다양하게 중상해들까지 보상이 되는 중상의 합의금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1,200원만 추가하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게 2009년도 2월 10일 정도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네. 이후에
3월 달부터 실제로 법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09년 2월까지 내가 보험을 가입한 거다라고 한다면 1,000원, 1,200원 정도라도 반드시 중상의 합의금을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그러면 말씀. 2009년 3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미 그 수가가 된 거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실비 개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형사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000만 원 돈 정도나 3,000만 원 정도 보장이 됐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형사합의금이라고 돼 있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중상이라는 건 포함이 안 돼 있구나라고 보시고 보장의 한도도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까지는 보장을 할 수 있게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반드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은 적당선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 이분이 찾아오셨을 때 보험료가 운전자 보험만 72,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로 보험료는 실제 한 7,000원 돈밖에 안 됐지만 나머지 6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 적립보험료로 깔려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라고 적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교통상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즉 상해로 다쳤을 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통으로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에 의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만 해당되는 금액. 그러면 저게 좋을까요? 일반 상해가 더 좋을까요? 일반 상해 더 좋은 거예요. 실제로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10년 만기 5,170원 정도 됐는데 나머지 보장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운전자 보험만 72,000원이었습니다. 보험료는 실제 한 7,000원 돈밖에 안 됐지만 나머지 6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 적립보험료로 깔려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분의 제가 보험을 조정을 해서 얼마짜리 가입을 해드렸냐. 보장에 집중해서 72,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15,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15,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 10,000원이면 되고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운전자 보험은 4,000원이면 됩니다. 나머지 6,000원 돈을 추가해가지고 10,000원짜리 저렴하게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3가지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합의를 해야 되겠죠. 2번째, 구속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3번째, 그것도 억울한데 나라에서 또 벌금이 나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한 건 요 3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위로금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보험료 비싸니까 제외하시고 이 3가지만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4,000원 돈이 안 되고요. 4,000원짜리 보험 가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 10,000원짜리에다가 늘 강조했던 상해 후유장애를 넉넉하게 집어넣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돈 정도 추가해가지고 10,000원 중반대 정도 15,000원으로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보험의 주인공을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접니다. 저것도 저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월 72,000원을 10년을 냈습니다. 그럼 총 800만 원을 내요? 얼마를 돌려받게 받았어요? 아, 이제는 이제 그렇죠. 자, 아까 그 전에 사진 보세요. 자, 예상 만기 환급금 4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저 들 당시에 이율 3.2인가 뭐 할 때 그때 예상 만기고요.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저게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400만 원도 못 받는 거예요. 800 내고 400도 못 돌려받아요. 그러면 그 돈이 뭐지? 멘붕이 온 겁니다. 그렇지. 근데 10,000원을 내고선 더 보장을 내고 더 중요한 건 저긴 상해잖아요. 교통사고로만 당해야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데 이걸 일반으로 바꾸면 내가 언제든지 다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000원짜리가. 그럼 이걸 바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사고도 한 번 안 났었죠? 한 번도 안 났죠. 해약을 제가 할 당시에 한 300만 원 돈을 냈어요. 해약하니까 120만 원인가 13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했네요. 그러니까 더 내서 반도 못 받을 거라면 지금 반 조금 못 받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해서 해약합니다.
김민희 씨가 방금 그랬어요. 그 자동차 보험 안에 운전자 보험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얘기해 개인 주세요. 대물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거는 자동차끼리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것도 해결은 되지만 내가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그 어떤 법률적인 강제 요건은 아니지만 이게 법률적인 판단에서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속되고 안 되고 결정이 맞아, 납니다. 맞아. 그래서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자 보험 반드시 좀 가입하셨으면 들어야 좋겠습니다. 돼요. 저희 딸이 요번에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얼마 전에 사고 났어요. 네.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다 해결해 줬다고. 그래서 딸이 막 엄마 나 막 떨려 그러면서 막 전화를 울면서 했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으로 이제. 네네네. 그래가지고 다 얼마짜리 해결이 들었어요, 됐어요. 따님은? 그거 얼마 안 든 거죠, 저거. 거기 이제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들어가지고요. 추가로. 네. 근데 보통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을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이 사람이 해달라니까 친하니까 하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근데 그렇게 나중에 들었죠, 지금까지. 조금 이제 이게 금액이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약하면 완전 김한석 씨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김원희 씨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번 텀에 44년 만에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게 결국 제가 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그걸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는 저의 잘못도 큽니다. 근데 아는 사람한테 들었을 때 그래 뭐야 조건이고 이거 왜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안 돼. 없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요번에 하면서 제가 아예 어차피 그분을 도와줄 거라면 꼼꼼히 체크해서 미안한데 5만 원 중에 나는 15,000원만 할게. 아예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이 박상훈 설계사하고 상담사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요번에 안 사실인데 보험사에 지급 정지를 걸어 놓으시면 돈은 이제 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2달간은 돈을 내지 않아도 그 보험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있어요. 그 2달 안에 꼼꼼히 체크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셔야지 그냥 중도 해야 돈 주세요.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 다 그 사이에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험 이야기는 예산 이야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돈이 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돈을 미리 납입을 해서 위험을 회피할 것인가 예산의 문제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산을 잘 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나니까 사고가 이만큼 발생하지 않았네. 맞아. 그리고 건물도 많이 방화벽이 설치되어서 이 정도는 할 필요가 없네라고 하는 결산을 해야 되는데 맞아. 많은 분들이 결산은 아예 무시하시고 예산만 그것도 정의 담복들이 예산만 생각하시니까 맞아. 이렇게 적립금이 올라가는 보험료 맞아요. 이게 정답이네. 정답이네, 정답. 정이 저는 그래서 듬뿍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또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중에서도 전화로 보험 몇 개 팔아야지 한 달에 생계비를 버는 그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저도 그 마음 맞아요.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55세입니다. 보험료가 55만 원입니다. 어머나. 보험료 줄여서 생활비 아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아.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까 걱정입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잘못된 정보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최소한 마땅히 해야 될 것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네. 좋은 좀 문화가 믿고 상담할 수 있으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겠고요. 오늘 만물상 방송이 중년 세대들 힘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직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